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활풍수, 돈폭 터지는 매니큐어 활용법 알아보겠습니다.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한 손에 5개씩인데요. 이 5개, 즉 5자가 그냥 숫자는 아닌데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세 예측이나 또 풍수 정보를 제공할 때 이 풍수적인 그리고 오행적인 고려를 하면서 그때 함께 같이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구단구궁법이라고 하는 운세를 감정하는 방법인데요. 이 구단구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 9개의 숫자가 1에서 그 9까지인데요. 그 중에서도 이 5자는 이 모든 숫자를 아우르듯이 가장 강한 그런 운세작용에 힘을 주거든요. 이 작선연탈의 숫자거든요. 이 작선연탈이 왜 좋은 건지는 이 운세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강한 그런 문서적인 성취운을 의미하는데요. 이 운세의 사전적인 뜻은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는다는 그런 강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. 이렇게 강한 운세를 상징하는 이 오자가 우리 손가락 또 발가락 공교롭게 이 오자가 적용이 되는데요. 오늘 이 시간이 또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는 그 매니큐어 사용법을 통해서 재물발복의 그런 동기부여를 찾는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12띠 공통이고요. 또 주로 재물복 부르는 그런 색상을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가 살면서 다양하게 또 용도별로 기왕이면 더 잘 어울리는 혹은 그런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그런 색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붉은색 계열 한번 알아볼까요? 이 붉은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바를 때 이 오행이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재성을 키워주고 또 도와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. 보라색이라든지 핑크 그리고 오렌지색, 분홍색 모두 이 범주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또 단색으로 바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바르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을 텐데요.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 붉은색 계열이라면 또 이런 경우에 해당될 테니까요. 붉은색이 좋은 분들은 오행의 그런 속성이 그 불을 의미하듯이 재물이나 또 일이 열정적으로 크게 불처럼 발복되기를 원할 때 아주 좋겠죠. 또한 오행의 그 속성에서 다른 오행과 좀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이 즉시성일 텐데요. 예를 들어 나무의 오행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나무 본래의 그 기능과 또 이로움을 사람에게 주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어떠한가요? 이 화력을 바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예를 들어 성냥을 켠다든지 혹은 뭐 라이터를 켠다든지 할 때 우리가 바로 즉시성으로 이 오행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. 두 번째 색상 알아볼까요? 두 번째 색상은 이 푸른 색상 계열인데요. 그린이라든지 또 파랑색 계열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오행은 목의 오행을 뜻하는데요. 나무의 오행은 앞서 설명드린 오행 화라고 하는 이 불을 키워주고 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오행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. 이 색상을 응용하시면 좋은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, 또 개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, 이사나 이전으로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데요. 똑같은 재물발복을 우리가 갈구하는 거지만은 그 대상이 조금 뭔가 좀 새로운 환경에 처한 그런 경우라면 이 방법 선택을 해서 푸른 계열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. 개업이라든지 이사, 또 신축 건물에 입주하는,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, 또 리모델링 후에 재개점하는 경우, 또 그런 영업장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색상 매니큐어로 목의 기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지금 더 다른 색상 설명드리기 전에 풍수 매니아 분들 계시다면, 혹시 매니큐어 매니아 분들이 계시다면 불의 오행 처음 설명해드린 그런 붉은색 계열과 또 지금 설명해드린 이 푸른색 계열은 오행이 서로 상승이라 아주 좋거든요. 이 경우 그 시너지라고 하죠. 기왕이면 이 두 개의 기운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면 재물복, 발복에 더 유리하겠죠. 이 경우 그 불을 키워주는 오행인 지금 설명드린 이 푸른색 계열을 매니큐어 색의 바탕으로 이용하고 또 포인트로 지금 말씀드린 붉은색 계열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. 이 경우 두 오행이 서로 상극으로 부딪히지 않고 상승하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상승의 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. 재물발복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더 그 원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.
지금 설명드린 경우처럼 색의 조합으로 인해서 상승 효과, 상생이 되는 그런 색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반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 상극이 되는 그런 색의 조합은 우리가 좀 미리 알고 피해야 되는데요. 지금처럼 붉은색 계열을 바탕색 매니큐어로 칠한 상태라면 또 상극이 되는 그런 색의 조합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오행, 불과 서로 상극이 될 수 있는 물의 오행을 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. 물의 오행은 흑색을 말합니다. 검은색, 검은 색상은 안 좋다는 이야기죠. 예를 들어 바탕색을 붉은색으로 칠한 그런 상태에서는요. 그 다음에 또 상극이 될 수 있는 오행이 있겠죠. 예를 들어 금의 오행이 온다면 불과 금은 서로 상극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겠죠. 금의 오행은 여기에서는 또 흰색이 해당이 되니까요. 흰색과 검은색은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죠. 여러분들은 재물발복의 그런 색상 오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적용시켜 보신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작은 또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세 번째 알아볼 색상 아주 중요한데요. 바로 오행, 토의 색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오행 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행이 재성, 즉 재물운수를 뜻하기 때문인데요. 여기에서 오행 토의 색상을 한번 알아볼까요? 토니까 당연히 땅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연상이 되실 텐데요. 황색이라든지 땅의 색, 그 다음에 흙의 색, 흑색이 아니고요. 흙의 색, 그 다음에 황금색, 금색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. 금색을 오행 금의 원리에 따라서 오행 금의 색으로 보기도 하지만은요. 흰색과 함께 금의 색으로 보기도 하는데 오늘 그 색상 활용을 통한 매니큐어 활용법에서는 간단히 재성의 색으로 설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그 금의 오행은 모두 그 토의 오행과는 서로 상생관계가 되기 때문에 폭넓게 그냥 적용시켜도 무난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그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 특히 보시게 되면 조선시대 그 왕들이 옷들이 모두 그 붉은색이잖아요. 그 이유는 황금색은 중국의 황제만 입을 수 있었죠. 이 황제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나라들 왕은 모두 그 황제가 아니고 제후국의 변방국의 그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. 쉽게 말해서 색상을 사용할 때도 계급이 있었다는 이야기죠. 우리들이 들을 때는 뭐 유쾌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그런 진실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. 어쨌든 2021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 또 저 포함해서요. 황제는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재성을 뜻하는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황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전유물이었던 이 색상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 황금색이나 황색, 또 갈색 톤도 이 색의 범주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또 노란색의 계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겠죠. 갈색도 짙은 갈색이 되면은 예를 들어 적색으로 넘어가겠지만은 이 적색 또한 이 토의 즉 황금색을 키워주는 그런 색이니까 상관은 없겠죠. 상극이 아니란 이야기인데요. 이 색의 매니큐어를 사용할 때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? 당연히 그 재성, 즉 재물운수를 상징하니까 모든 분들에게 재물복 불러드리는 그런 용도로 아주 좋은데요. 이 경우 단색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재성인 토를 살찌우고 또 에너지를 주는 불의 오행인 이 붉은색 계열을 바탕색으로 사용하시고 또 포인트로 이 재성을 뜻하는 황색 계열, 노란색 계열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겠죠. 또 어차피 우리가 그 풍수적인 오행적인 그런 접근에서 뭔가 좀 이로움을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가 재물발복에 도움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라면 상극으로 또 조합이 되는 그런 색상은 우리가 피해야 좋을 텐데요. 예를 들어서 토와 상극인 오행수, 즉 물과 또 오행목이라고 하는 나무목의 그런 색상을 우리가 피해야 될 텐데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바탕색으로 황금색이나 노란색 계열을 사용한 그런 경우라면 오행끼리 서로 상극이 되는 그런 오행은 피하자는 이야기죠. 오행이 서로 상극이 되면 재물이 들어오기는커녕 나가버릴 수가 있겠죠. 바탕색을 노랑이나 또 황색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면 안 좋은 그런 색은 검은색 계열과 또 푸른 계열 색상이 되겠습니다. 오행적 접근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. 검은색과 푸른색이 항상 모두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탕색을 황금색 또 노란색을 사용했을 때 이런 색을 만약에 쓴다면
황제가 입던 그런 황금색 도포를 입긴 입었는데 김칫국물을 흘린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죠. 이 색상, 즉 오행이 토인 그런 색을 사용하면 좋은 분들은 재물발복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요. 특히 저는 그 실버 세대들처럼 안정된 그런 재물복의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색상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것은 오행이 토라고 하는 그런 재물운수에는 다른 오행과 분명 다른 게 있거든요. 여러분들 그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. 남주작 또 북현무라고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은 상상 속의 동물이든 아니면 실제 동물이든 동물이 그 대표 오행으로 정해져 있는데요. 그런데 재성, 즉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이 오행, 토의 오행인 이 중앙자리에는 동물이 없거든요. 어떤 의미에서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 좌청룡, 우백호, 남주작, 북현무 이런 모든 그 동서남북을 아우러서 지배하고 또 통솔하는 인간이 이 중앙자리 방위에는 들어있거든요.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거죠. 중앙자리의 그 상징은. 그래서 재물운수의 그 자리는 동서남북의 그런 개념이 아닌 중앙자리거든요. 중심의 자리에 인간을 세워둔 것, 그것이 결국 대자연 속에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 중심의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셔야 되겠죠. 황제만이 또 사용했던 재성을 뜻하는 그 황금색, 노란색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재물발복을 크게 성취하시는 그런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아주 좋을 텐데요.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매니큐어로 재물발복을 일으키는 그런 생활 풍수로 크게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감성수초와TV에서는 실버 세대들과 중년 세대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